이게 되게 내 수업을 늦게 합류한 사람과 예전부터 수업을 들었던 사람을 구분하기도 참 좋은 시험지였고, 복습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기도 아주 좋은 시험지였고,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분포고 시험지가 되게 내가 수업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시험지였어요. 일단 요거 풀이부터 하고 그러고 질문을 받자. 이것도 또 편집 당하겠지? 22년 덕문여고 풀이 너네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니? 아니면 내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까요? 그동안 올라왔던 그 시험지 풀이들 링크 내가 싹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작년 남일고라던가, 그리고 아마 작년 양운고, 내가 지난주에 줬던 것도 아마 조만간 풀이 올라갈 거고요. 그 풀이 영상들 내가 찍은 거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보자. 23년 분포고 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요, 이게 처음 보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쟁이라던가 모의고사 기출 되게 골고루 내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제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시험지였어가지고, 일단 뭐 처음 봤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반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 처음 보는 문제는 없어요. 이제 자잘자잘한 실수라던가 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이게 되게 안타깝게 점수가 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등호 방향이라던가 등호 포함 여부라던가 아니면 디테일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오답들이 되게 많았던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수학하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는 문제고 분명히 배웠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복습이 안 된 문제들은 확실하게 복습을 하고 너네 거를 만드는데, 이게 아는 문제들에도 작은 조건 하나 때문에 내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시험이, 특히나 이 수학하의 중간고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집합명제 함수는 항상 풀 때마다 조심. 그렇다고 너무 긴장을 하고 문제를 풀면 오히려 또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본인이 주로 틀리는 실수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그 문제를 풀 때만큼은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번부터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아. 이 모든 어떤에 대한 명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 낫피가 들어가 있는 명제에서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일단 기억니은부터 미음까지 지금 P가 주어져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전체집합 U가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어떤은 P라는 조건이 전체집합을 기준으로 어떤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 가정과 결론은 아니지만 문제에 주어진 조건 P가 전체집합 기준으로 어떤 포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억에 P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이 들어가든 어떤이 들어가든 명제는 거짓이에요. 맞아요? P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이라는 명제는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참이 되는 명제인데, 애초에 P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이 들어가면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모든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이 들어간 명제는 거짓이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기억은 어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거짓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P가 전체 집합일 때 참이 되는 명제는 뭐야? 모든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P가 전체 집합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P가 성립한다는 참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을 걸어놨잖아. 어떤 하나만 얻어 걸려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D급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다.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든이 들어간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모든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전체 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모든 하고 들어갔으니까 잠깐, 근데 not P잖아? 맞죠? 모든 X에 대해서 기억하고 니은하고는 다르게 not P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P가 전체 집합이 아닐 때 not P라는 건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조건에는 항상 진리 집합이 따라다니고요. 맞죠? 전체 집합이 아닌 P를 기준으로 not P라는 친구는 진리 집합이 P의 여집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not P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not P가 참이냐? 일단 모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not P라는 친구가 전체 집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야? 이 명제는 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거를 가정과 결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에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모든이 들어간 명제는 참이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그거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체 집합이 아닌 진리 집합 중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요거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는데 전체 집합이 아니라고 얘가 무조건 공집합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죠? 일단 모두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지만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다는 일단 틀린 문장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리을, 이번엔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어요. 원소가 있다 라는 소리고,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이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not P 똑같이, 근데 이번에는 리을의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공집합이 아닌 P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집합도 아니고 전체 집합도 아닌 상황이겠지. 맞아요. 애초에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P가 전체 집합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not P, 이건 누가 봐도 거짓이죠. P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어떤이 들어가도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꼼꼼하게 가정결론이 아닌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 대전제와 조건을 가지고 만든 명제가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 헷갈리지 않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1번을 조심을 하셨어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3번 같은 경우에 서로 같은 집합은 일단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같더라 라는 느낌으로 정리해주면 되죠. Y의 집합은 굳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었고요. 이 문제는 정의역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5번 별표 좀 쳐봐. 자, 요거랑 관련해서도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fx는 1차 함수고 gx가 1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 역함수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련의 믿음 같은 건 있죠. gx는 1대1 대응일 것이다 정도의 믿음은 있지만, 간단하게 검증 1 집어넣으면 2 되시고요. 2차 함수에도 1 집어넣으면 그대로 2가 돼요.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고요. 1보다 클 때는
이 친구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거라고요. 그대로 1,2에서 이렇게 2차 함수를 연결해 준다는 느낌으로요. 일단 그래프 자체는 단조로워요. 근데 gx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 gx가 x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진 것 뿐만 아니라 y좌표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지금 5번 문제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역함수 해서 자리를 바꿔버리면 상세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 생으로 이 친구를 다 구해야 돼요. 지금 항등함수로 상세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을 gx의 역함수에다 집어넣을 때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어느 관계식에서 나왔을 것인가를 일일이 여기에다가 다 대보는 게 아니지. 애초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는 y가 나오는 영역은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거는 x좌표 1을 보는 게 아니라 y좌표 2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 y는 마이너스 3 무조건 2차 함수에서 나오겠구나. 그러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만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4 또는 2인가요? 네, 1보다는 커야 되니까 2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럼 g 인버스 마이너스 3은 2. 그러면 그 다음은 f 인버스 2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는 2, y가 2일 때니까 x는 0일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쭉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0을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을 때니까 3이고요. 다시 3을 fx에다 집어넣으면 6이 되겠지? 라는 느낌으로 6이라고요. 8이죠. 그래서 마무리까지 예쁘게 지어주셔야 되고, 요 파트를 조심을 하시라고요. 요 파트.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에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y 기준으로 내가 어느 범위를 볼 것인가를 일일이 관계식에다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y 값의 범위를 가지고 찾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불필요한 계산들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7번 자, 요거는 요번 중간고사 때 좀 조심 좀 하시죠. 자, 3의 배수가 아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할 때에는 그냥 3의 배수가 아니면 나머지가 1 또는 2겠지 정도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지금 가나가 전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 2인 친구를 자, 어떻게 쓸 것인가 표현 방법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이 문제의 실수 포인트는 요거거든요. 자, 이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K에 가나 옆에 자연수라고 붙어 있지 않니? 맞죠? 내가 여기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얘는 얼마부터야? 4부터고요. 얘는 5부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3의 배수가 아닌 친구를 분류할 때 내가 식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옆에 붙어있는 자연수 조건 때문에 누가 빠지게 되냐? 1이랑 2가 빠지게 돼요. 지금 이 두 식은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두 숫자를 고려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자연수를 나머지 1 그리고 2인 숫자로 분류를 해주고 싶으면 나머지가 1인 숫자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가 2인 숫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야지 올바른 표현이고요. 이 부분을 가나를 둘 다 비워놨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하면은 그대로 틀려버리는 문제가 7번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만 시작을 했으면 아마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건데 표현에 좀 유의를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나머지 1이다 하면은 플러스 1 하고 그냥 편의상 쓰는데 실제로 엄밀한 증명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고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표현만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보통
시험지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거든요. 주고 하나를 비워놓으면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걸 둘 다 비워놓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버렸어요. 8번. 이것이 바로 지호석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아주 예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내년엔 분포고 친구들이 많이 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구나. 지호석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이게 그냥 문자가 3개가 주어져 있고 제곱이 돼 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때려버리면 x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의 최대 최소야?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x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라고 했어? 내가 올해 아주 기가 막힌 표현도 찾았다 그랬잖아. 격리하시라 그랬죠. 일단 x는 우변에다가 격리를 해놓고 주어진 식을 누구에 대한 식으로? y와 z에 대한 식으로 일단 보자. 됐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게 x의 최대 최소면 x의 범위고요. 자, 우리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할게요. 최대 최소는 항상 범위예요. 범위는 부등식이고, 그러면 적어도 x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x를 들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일단 x를 격리한 y, z에 대한 식을 가지고요. 자, 그대로 제곱이 돼 있으니까 개수는 무엇으로 보신 거예요? 1로 봤을 거다. 자, 이 친구는 뼈와 살을 분리 안 한 친구인 거죠. 그대로 2y를 제곱했고 3z를 제곱했으니까 1과 2y, 1과 3z 느낌으로요.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주게 되면,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x에 대한 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2고요. 너는 36-x 제곱이고요. 너는 6-x니까 그대로 이 자리에 x에 대한 식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겠지. 요걸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대 최소 합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풀어도 되지만 2차 부등식이 나오면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선에서 컷해도 돼요. 맞죠? 이거 잘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되기는 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올 건데, 두 근의 합 정도로 그냥 빠르게 컷해도 상관이 없겠지. 합은 4다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9번. 자, 이것도 고쟁이에 있는 친구예요. 일단 2차분의 1차기 때문에 분수식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친구죠. 하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일단 무엇이 필요해?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단서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예요. 뭐 하라는 소리야?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3은 양수니 무슨 환? 그치, 치환을 해주셔라. 그러면 x 플러스 3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분모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모조리 x 자리에다가 t-3을 집어넣고 쫙 전체적인 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지. 분자는 t가 되었고 분모 부분은 t-3 집어넣고 전개하면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어요. 자, 요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식 아니야. x 플러스 3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거꾸로 x 자리에 t-3을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요 작업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역수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정리가 되면 분모 분자 t로 나눠서
역수관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요렇게가 최소값 4를 가지니까 어차피 서술형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라고요. 2배의 루트고. 그러면 분모가 최소기 때문에 이 분수식은 최대값을 5분의 1로 가지겠다라는 느낌으로요. 얘는 단순히 최대값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x가 a일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도 생각을 해야 되네. 최소값이 4니까 얘네 둘이가 각각 이식을 반띵해 먹고 있을 때, 그러면 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이 2일 때기 때문에 x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까지 예쁘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거고요. 5 뺐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돼요. 10번은 대칭이동인데, 자, 요거 마지막에 대칭이동을 y는 1 기준으로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이게 q랑 p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거면 그렇게 옮겨놓고 나서 최종적인 일직선을 만들 때 p를 기준으로는 y는 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야 되니까 요 간격 잘 보고 점의 좌표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11번도 생각보다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최대값 3이라고 아니지? 최대값 맞지? 아이고, 내가 손풀이에다가 최대 최소를 대문자 소문자를 반대로 적어놨구나. 아닌데 맞는데. b의 최소값 m을 4라고 안 하고 3이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부등식의 영역 경계값 정리할 때에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a의 최대값 1은 잘 찾았어요. 이거는 참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아주 잘 해놨는데, 자, r이면 p에다가 거짓이 되게끔 하는, 그러면 r이 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 p는 마이너스 1하고 3의 바깥범위고요. 그럼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r, x가 b-4보다 작다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림이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거짓이 되게끔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비집고 나가는 관례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맞아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대로 r이 p 안으로 슉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요거 내가 부등식은 여러 번 체크하라 그랬어요. 적어 놓고 여기에 등호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2번, 3번 체크. 됐죠? 꼼꼼하게 좀 따져 주시고요. 안 돼요. 3이 아니라 4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아. 12번. 이게 한번 당해놓으니까 이제 미음 같은 거 실수 안 하시더라고. 자, 미음은 안 돼. 왜? 이거 필요충분 조건 아니죠? 맞아요? 왜? xy가 실수기 때문에. 맞아요? x 플러스 y 루트 3이 12번. p는 누가 봐도 x랑 y가 둘 다 0이에요. 실수니까. 근데 x 플러스 y 루트 3이 0이에요는 어느 조건에서는, 유리수 조건에서는 둘 다 0이어야죠. 실수 조건에서는 굳이 둘 다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인 상황이에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근데 애초에 P가 필요 조건인 문제를 찾는 거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착각을 하셔도 이 문제는 미음을 선택을 할 이유가 없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건 사이의 포함 관계는 항상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억하고 디귿이고요. 곱해서 2보다 크다랑 xy가 루트 2보다 크다. 자, 요거
비슷한 버전으로 더하기 버전도 있었잖아. 맞죠? 곱해서 2보다 크다가 필요 조건이에요. 13번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게 명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나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건 간에 너네는 이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엄밀하게 따져주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P이면 Q이다가 참 그리고 거짓인 상황만 파악을 할 게 아니라 참이면 2고 거짓이면 마이너스 2. 명제는 P이면 Q이다예요. F 안에 들어가 있는 왼쪽 친구를 가정, 오른쪽 친구를 결론이라고 했을 때 포지션도 잘 생각을 하면서 참인 명제는 2, 거짓인 명제는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PQRS를요 전부 다 디벼보는 거야. 절대값 내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제곱하라 그랬죠? 이거 제곱하면 2AB가 결과적으로 AB가 절대값 AB보다 작다 이 시기 때문에 AB는 무조건 뭐여야 돼? 음수여야지. 음수여야 얘는 음수, 얘는 양수에서 여기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0이 되는 경우 제외라고요. AB가 음수였으면 좋겠어요. 딱 요 정도만 적어놔. A 또는 B가 A, B를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딱 요 정도만 적어 놓으시라고요. 조건 Q. 제곱해서 A, B 하고 그대로 나왔다.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부호에 대한 이야기지. 맞죠? 근데 절대값이랑 루트를 가지고 만든 부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대로 나왔으니 양수이시겠지. 근데 이번엔 무엇도 가능? 0도 가능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맞죠? 0을 포함하냐 안 하냐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따질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건 R 제곱이 A, B다. 이거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 자, 내가 요거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뭐야? A 그리고 B 둘 다 0이어야지만 성립하는 상황이라 그랬다고.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자, 요거는 이번 중간고사 한정으로 좀 기억을 해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기 때문에 빵이면 자연스럽게 A도 빵이 나온다고. 됐죠? 자, 요 조건 보여야 되고요. S. 자, 마지막 조건은 절대값이 같다.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A, B가 0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A는 0, B는 0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또는이 들어갔다 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F P와 not Q야. 근데 not Q는 그대로 뒤집으니까 0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무슨 조건이 되어버려?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버려. 사실상 누구를 가정 결론으로 놔도 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2 해주시면 된다고요. 되세요? S랑 P. 자, S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에요 이고요. P는 곱해서 음수예요. 뭐야? 자,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어야 되면 얘랑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에는 0이 아예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경우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쵸? 그럼 뭐야? 얘네 둘이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S랑 P는 누구를 가정 결론에 놔도 거짓인 명제가 되신다고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RS. 야이씨 이건 누가 봐도 얘가 필요 조건이잖아. 얘는 또는 미쳐나봐. 반대로 했네요. 얘가 그리고고 얘가 또는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면 참이지. 제가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가정에 들어간 명제는 참이다.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곱하는 거였죠. 계산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14번은 잘 하셨어요. 잘 옮겨놨고 15번 이걸 너네가 그냥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당연히 틀렸겠지. 하지만 우린 이미 경험해 봤잖아. 맞죠?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조건이에요. 다조건은 1대1 함수라는 소리고 3이 6을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여기 있는 등식 2분의 1 FA는 F 서클 F 인버스 A. 자, 이 친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항등함수 A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일단 나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없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뭐라 그랬어요? 일단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하기 전에 이 A라는 친구가 처음에 어디에 들어갔는가? 좌변은 fx에 들어갔으니까 A의 범위가 fx의 정의역인 1, 2, 3, 4 안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면 여기 A는 역함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의역 y겠지? 2, 4, 6, 8 중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면 결국 이 등식은 fx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역함수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정의역 안에서만 고민을 하라는 거구나 정도. 결국 이 식은 A 기준으로 2랑 4에 대해서만 성립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야지 나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2랑 4는 그대로 2배 해주시면 되고 3은 6을 못 찍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시켜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조건만 예쁘게 읽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6번 자, 이것도 이제 웬만하면 틀리면 안 돼. 일단 방정식이요. 뭐 하라는 소린가요? 그쵸. 야, 언제까지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치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바로 결론부터. 뭐다? 가로선 긋는 방정식 문제이시라고요. 됐어요? 그럼 일단 fx가 y는 x랑 만나는 교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교점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었냐? 일단 두 관계식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물론 눈금 예쁘게 그려가지고 2차 함수랑 직선 그릴 수 있으면 상관없지. 넘어가면 0이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3 또는 2.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3보다 클 때 3분의 2x 플러스 7하고 y는 x가 만나는 교점은 3분의 x가 7이니까 21에서 만날 거예요. 뭐야?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3,96, 3,9를 지나가네.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 3분의 2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y는 x랑은 어떻게 만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그리고 2 직선하고는 21. 자, 이렇게 만나시는데 난 여기에다가 뭘 그을 거야? 추가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는 교점마다 가로선을 그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모든 A 값의 합이기 때문에 이게 곱이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곱이었으면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3, y는 2에 y는 21까지 전부 다 관계식 세워놓고 실근의 곱을 찾아야 되는데 합이면 서술형 아니잖아. 무엇을 찾아주시면 돼? 일단 여기 있는 4개의 교점은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친구였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사실상 다른 거 안 찾아도요. 요렇게 둘이 마이너스 2, 요렇게 둘이 마이너스 2 해서 여기 있는 4개는 전체 합이 마이너스 4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정리만 해놓고 자, 21. 근데 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랑 만나는 요 친구만 뭐야? 이건 좌우 대칭을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21하고 만나는 교점은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답도 되게 그지같이 적혀 있잖아요. m 플러스 n 루트 7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교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보시면 돼요. 근의 공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28이니까 2 루트 7 얘까지 그러면 이 친구 그리고 21 그리고 마이너스 4 4개 합쳐놓은 합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16 마이너스 2 루트 7이네요. 됐나요? 전체적인 과정들 생략을 하는데 딱 요거 찾는 과정 그리고 그래프 그려서 상황 파악하는 과정 정도만 계산하는 데 유의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 17번 어렵지 않아. 이거 뭐야? 이 3번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3n-2, 3n-1, 3n이란 말이야. 심지어 아니구나 중간에 루트 3 껴있구나. 전부 다 3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패턴만 찾으면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 거는 무슨 의미다? 믿음이다. 그래서 규칙이 있을 거라는 믿음. 요 시험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신경을 쓰고 열심히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는 18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도 단순히 무리함수만의 주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표현만 바꿔서 얼마든지 너네 중간고사에도 낼 수 있어. 역함수를 시험 범위로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요. 자, 이게 나중에 기말때 무리함수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정확히 2고 2에서 반으로 잘라놓은 2차 함수. 그러면 이 친구가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일단 모르긴 몰라도 2,2에서는 무조건 만나겠지. (2,2) 맞아요? 맞네 맞죠? 요렇게 y는 x 하나 그어놓고 역함수는 아직 몰루, 이건 기말시험범위니까 무리함수지만 무리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역함수가 요렇게 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CD하고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는 교점 A, B, C, D를 기준으로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다. 그럼 결국 뭐야? 일단 이 사각형은 Y는 X에 의해서 반띵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 되었으니 높이만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지. 2차 함수 위의 점에서 y는 x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행? 평행한 접선을 찾으면 되겠구나. 맞죠? 구체적으로 K값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넓이까지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기울기 1짜리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y는 x 플러스 n. n은 문제에서 안 썼지. 일단 평행한 접선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접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하면 2분의 1 x제곱에 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고요. n 넘어가면 4 마이너스 n이야. 그대로 그냥 판별식 갈겨버릴게요. 9 마이너스 4 ac는 0이기 때문에 9 마이너스 8 플러스 2n 해서요. n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시겠네. 맞죠?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x의 개수, y의 개수 루트 2분의 상수항 차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밑변의 길이는 y는 x랑 만나는 교점 찾아야지. 는 x 했을 때 넘어와 이번엔 플러스 4고요. 안 보이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2랑 4 여기는 4,4겠네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2루트 2 되시겠다. 맞나요? 그럼 일단 절반. 자, 이게 y는 x에 의해서 반틈이 되었다는 것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 사각형의 넓이 또 다행히 또 2분의 1은 없네요. 자, 요 넓이가 2분의 1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우리는 곱하기 2를 해야지 y는 x에 의해서 반띵이 되었을 거니까. 일단 넓이는 1인데 지금 넓이 1짜리 보기가 1번, 2번. 안타깝다. 하나만 있었으면 그대로 걔를 찍어버리면 되는데. 자, K값 찾아야 돼요. K는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y절편이에요. 이 친구는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얘랑 만나는 교점 아니지. K를 찾아야 되니까 요점에 좌표가 있어야 되겠네. 보자. 접점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좌표가 어떻게 되니? (2분의 1) 248 마이너스니까 9지. 큰일 날 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x는 3 x가 3이면 y는 2분의 7 그대로 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도 요 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xy 좌표 합이 일정해요 까지. 됐죠? 이 문제는 알아도 손이 많이 가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심지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y절편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접한다 뿐만 아니라 접점도 찾아주셔야 되고요. 넓이도 반틈짜리 넓이를 구했으니 곱하기 2 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알고 있어도 부담스러운 문제라고요. 중요한 건 이 주제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늦췄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에 나와버리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된다고요. 됐죠? 2차 함수와 무리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차피 중간고사에도 낼 수 있고 기말고사의 무리함수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됐나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y는 x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사각형의 넓이는 y는 x대칭성을 이용해서 반만 구해주면 되겠다까지 전체적인 산수의 과정도 좀 타이트하게 연습을 해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분의 5예요?
그러네. 히힛. 그러면 얘는 2분의 11이겠지? 됐죠? 서술형 1번. 자, 아직도 역함수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나의 풀이를 아주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fx가 4x 플러스 8이고요. f 인버스 x가 g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gx예요. 그럼 사실상 이 관계식만 있으면 gx는 얼마든지 찾아주실 수 있거든요. 역함수 관계식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된다고 하면 fx 저렇게 쓰지 마세요. y는 4x 플러스 8에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주어진 관계식을 x는으로 정리했을 때 y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f 인버스, 자, 이 친구가 f 인버스 y예요. y에 대한 관계식. 자, 마무리로 y는 x 대칭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gx다. 얘는 g, x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환? 치환. 또 아무 생각 없이 얘랑 얘가 같다고 돼 있는데 여기 x자리에다가 2분의 1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안 돼요. 자, 이걸 치환을 했을 때 x자리에는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합성함수예요. 그럼 x는 2t 플러스 6이잖아. 그럼 요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gt는요 4분의 1, 그러면 2분의 1t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관계식이 나와야지. 보기 불편하면 t를 x로만 마무리로 바꿔주시면 돼. 자, 함수를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건 편의상 하는 거예요. 편의상. 역함수도 그렇고 합성함수 정리하는 것도 뭐야? y에 대한 관계식이든 t에 대한 관계식이든 x에 대한 식은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지, 역함수 개념과 합성함수 개념, 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러고 나서 x절편, y절편. 야, 심지어 이것까지 다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x절편, y절편을 틀리는 친구들은 점수 받기가 싫은 거야? 자,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선생님 손풀이는 이렇게 안 풀었어. 보셨어요 혹시? 중요한 건 그 풀이는 서술형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라 그랬어? 자, 4분의 1 x 마이너스 2.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면 x절편, y절편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라고. 자, 서술형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gx까지 예쁘게 정리해서 x절편, y절편 구하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바로 x절편, y절편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 일단 내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안 적거든요. 너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라고. 지금 이 관계식은 y가 있어야 될 포지션에 4분의 1x-2가 들어가 있고요. x가 들어갈 포지션에 2분의 1x-3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x절편이라는 거는 누가 빵일 때야? y가 빵일 때예요. 누가? 얘가 빵일 때라고.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8이 맞아?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내가 어디 오타 냈니? 아닌데?
아 맞잖아. 난 틀리지 않았어요. x가 8일 때 그대로 누구를 찾아주시면 돼? 이 친구 값이 얼마인가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4 빼기 3이니까 얼마야? 1. 똑같이 나오죠. 맞아요? 애초에 식이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y절편은 x가 빵일 때 누가? 얘가 아이고 뭐니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 빵일 때 스몰 x는 얼마? 6일 때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나와요. 됐죠? 주어진 식을 굳이 예쁘게 정리를 안 하더라도 x절편, y절편은 저 식의 포지션의 x, y가 무엇인가만 체크를 해도 나온다. 자, 요거는 서술형이 아닐 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내가 헷갈리고 실수할 것 같다. 정리하세요. 식 정리하는 거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요것만 제발 헷갈리지 말고요. 2분의 1x-3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치환했을 때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요것만 좀 고민을 해주시면서 합성함수랑 역함수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20번 안돼. 자, 모든 어떤에 대한 명제고요. 부정까지는 다들 잘 했는데 아직도 판별식의 부등호 방향을 헷갈리는 분들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2학년 못 올라가고 다시 1학년 다시 하고 싶냐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런 걸로 제발 틀리지 마. 다 구해놓고 바깥 범위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다고. 자, 21번 요것도 아마 도형의 이동 모의고사 프린트에 있었을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는데 일단 직선 Y는 2X 플러스 3하고 접한다 이전에 Y축하고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누구랑 같은 거예요? Y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X좌표와 같은 거지. 중심의 X좌표와 같다. A는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해도 중심의 X좌표는 양수일 것이다. 절대값 걷어내려고 지금 단조건 주어져 있는 거고요. 맞죠? 그럼 반지름 B가 A-3이다. 요식 하나랑 이제 Y는 2X 플러스 3하고 접한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B를 소거하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판별식을 써보면 해는 가지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계산 실수 없이 A에 대한 식을 예쁘게 찾았으면 물론 서술형이기 때문에 A는 근해 공식 써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A까지 무사히 구했으면 자, B는 뭐였냐? A-3이었고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5 이것만 파악을 해도 굳이 내가 근해 공식을 써서 다시 A에다가 집어넣고 제곱을 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겠지. 이 친구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잖아. 됐죠? 요거까지 마무리로 꼼꼼하게 보는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술형 4번 대환장 파티야.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너네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이면 도형의 이동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집합명제 함수는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자, 원의 방정식의 접선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으로 걸러내지 않은 이유는
절대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단 A, B P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는 25인 거잖아. 이거 이렇게 적었다고 감점한다고 하면 그냥 감점 당하시면 돼요. 이걸 뭐 어느 세월에 유도를 하고 앉았니. 됐죠? x절편, y절편 바로 그냥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하시면 되죠. y절편은 x가 빵일 때 b분의 25고요. x절편 y가 빵일 때 a분의 25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은 얘야. 정신 차려야 돼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25, b분의 25니까 2ab분의 625 하셔도 되고, 어차피 ab 때문에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냥 제곱으로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무엇인가? 자, 원 위에 점을 가지고 접선을 만들 때에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이 a, b가 원 위에 점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됐어요? a, b를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술 기하 평균 제곱이고 원래 같으면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1사분면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나와도 상관없지. 맞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그대로 25니까 2ab의 최대값 25 집어넣으면 분모가 최대니까 최소값을 가지겠지요. 25하고 일단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자, 무엇도 찾아야 돼요. 그때의 a와 b 점의 좌표도 찾아야 돼요. 이걸 찾는 게 아니라 a점과 b점을 찾아야 된다고. 됐어요? 자, 마무리까지 잘해야 돼. 그럼 결국 이 25를 반띵 했을 때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a랑 b가 같을 때잖아. 맞죠? 이걸 반띵을 하려니까 계산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최종적으로 내가 a랑 b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a랑 b가 같으면 당연히 얘랑 얘도 같겠지. 맞아요? a분의 25랑 b분의 25. 그럼 결국 이 넓이를 반반으로 나눠 먹을 때 라는 느낌으로요. 그래서 쟤네 둘 곱이 25기 때문에 결국 a분의 25랑 b분의 25 기준으로 5루트 2가 되었을 때 넓이가 최소겠지 라는 느낌으로요. a점이 누구야? x절편이에요. 오케이. x절편이면 5루트 2, 0 y절편 b는 0, 5루트 2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산술 기하평균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23번. 또 이 문제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 혹시 내 손풀이 봤어? 너무 별로야. 야, 1,400원이나 깎아먹을 수 있는 문제를 바보 똥개같이. 자, 어쨌든 자, 서술형 5번은요. 일단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게 본문은 1, 2, 3이고 또 괄호 1, 2, 3, 4는 또 A, B, C 이지랄 해놨는데, 자, 어쨌든 20% 할인이라는 거는요, 가격을 몇 퍼센트를 만든다는 거야? 80%를 만든다는 거지. 야, 20% 할인이 가격을 5분의 1로 깎는 게 아니잖아. 야, 그러면 누구나 사지. 80%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20%를 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fx라고 하면 5분의 4x. 자, 가능하면 만약에 진짜로 이 문제가 분포고가 아닌 학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가능하면 f, g, h 기호를 좀 써서 나타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y 1, 2, 3도 일단 내가 다
틀리진 않다고 했어요. 심지어 FGH 안 써도 그냥 내가 맞았으면 점수는 다 드렸거든요. 3,000원 할인 쿠폰. 자, 이 친구를 GX라고 하면 그대로 3,000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배달비 2,000원. HX라고 하면 FG 다음엔 H야 I가 아니라 X 플러스 2000. 자, 요 세 개의 함수를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읽는 순서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인데, 그래서 유독 합성함수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합성함수는 읽는 순서가 어떻게 돼?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20% 할인 쿠폰을 쓰고 싶으면 일단 제일 오른쪽에다가 F를 박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00원 할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G. 그리고 마지막에 2,000원 배달비가 붙게끔 합성함수는 항상 순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차근차근 F 서클 G 안에 fx 5분의 4x. 근데 gx는 마이너스 3,000만 하시면 되고요. hx는 걷다가 플러스 2,000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000 하고 마무리가 되면 되지. 그럼 괄호 3번 같은 경우엔 제일 먼저 3,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을 합니다. gx를 먼저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배달비 2,000원 추가니까 h가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 할인 쿠폰을 썼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입니다. 그래야 3,000원 할인이 먼저 들어갈 거고, 배달비 2,000원이 추가가 된 다음에, 아이고 어머니, 여기에 전체적으로 5분의 4가 곱해진다고요. 그래서 관계식이 5분의 4 x 마이너스 800이 되시겠죠? 너무 구려 800원밖에 안 빠지잖아. 여기는 1,000원이나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2번이 200원 유리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적었으면 모든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는데, 뭔가 불합리하잖아. 이런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게 정말 베스트인가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우리에게는 20% 할인이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시험 문제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얼마만큼의 이득을 더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나에게는 20% 할인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3,000원이랑 2,000원은 다 구해놓은 가격에다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일단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빼기를 해놓고 5분의 4를 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야, 빼기에다 5분의 4를 곱해버리면 빠지는 금액이 너무 줄어들잖아. 해서 일단 2,000원 배달비부터 붙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 할인을 때려버릴 거야. 그렇게 결정된 금액에다가 3,000원 할인 쿠폰을 짠 하고 매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X 플러스 2,000에다가 원래는 2,000원의 배달비를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20% 할인을 매겨버린다고. 5분의 4를 곱해요. X의 5분의 4는 어느 과정이든 다 붙을 거거든. 2,000에 5분의 4가 붙으면 얼마가 돼? 1,600이 되잖아. 와씨, 배달비가 줄었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3,000원 할인 쿠폰을 갈겨버리면 난 얼마의 이득을 볼 수 있어? 쟤네들보다도, 심지어 얘보다도 600원이나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요새 6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있나? 아이스크림이 600원 하니? 600원보다 비싸요? 800원이야? 먹을 수가 없네. 어쨌든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요거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얘네들 정리하는 거, 특히나 합성함수의 순서 정리하는 거요, 조심해서 좀 적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서술형 나쁘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거 그냥 문제는 푸는데 합성 순서를 막 이제 잘못 적어가지고 풀이 과정이 우르르 무너지고 20% 할인인데 또 20%를 만들어 버리고 다 할 줄 아는데 소중한 점수를 이제 하나 둘씩 야금야금 갉아먹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유형들 예쁘게 정리가 안 되면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함정들을 되게 많이 파놓은 시험지가 이 분포고 시험지라고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실수 없이, 감점 없이 너희의 소중한 점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훌륭한 시험지라서 내가 원래는 이제 다른 학교 시험지들 정리하면서 분포고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고 분포고 친구들이 내년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호석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분포고 시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튼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